저소득층 시니어들에게 제공되는 웰페어 혜택인 SSI 수혜자들이 이달 말부터 8.7% 인상된 페이먼트를 받습니다. SSI는 전국적으로 오는 30일 인상된 페이먼트가 일괄 지급됩니다. 일반 소셜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오는 1월 3일부터 인상된 연금을 받습니다. 올해 SSI 수혜자들은 개인은 매달 최고 $841, 부부는 최고 $1261를 받고 있는데 오는 30일에는 개인은 최고 $914, 부부는 최고 $1371를 받게 됩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근로 크레딧이 부족하고 수입도 없는 저소득층 시니어들이 SSI를 받고 있습니다. 수혜 대상은 65세 이상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로 은행 잔고가 개인 $2,000, 부부 $3,000 미만인 저소득층입니다. 살고 있는 주택 한 채, 자동차 한 대, 사망보상금 $1,500 미만의 생명보험, 묘지 등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민권자는 근로 크레딧이 필요 없지만 영주권자는 40점 이상 근로 크레딧이 있어야 합니다. 1996년 8월 22일 이전 영주권을 취득했을 경우 근로 크레딧이 없어도 됩니다. 또한 소셜연금 외에 소득이 적으면 같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동안 일리노이주에서 가스세를 부과하지 않았지만 내년 1월부터 가스 세금 징수가 다시 시작됩니다. 제이비 프리츠커 주지사는 12월 말까지 6개월간 이 세금 부과를 정지하면서 고공행진하는 인플레이션 속에서 힘들어하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줬으나 2023년 1월 1일부터는 3센트를 더해서 부과됩니다. 따라서 일리노이주에서 갤런당 부과되는 세금은 총 42센트가 넘게 됩니다. 일리노이주 유료 및 소매협회는 가스 세금이 오르면 주 경계에 사는 주민들은 예를 들어 미주리주로 넘어가서 더 싼 가스를 넣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아무도 더 비싼 세금을 내면서 가스를 주유하고자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스세로 거둬들이는 수익은 일리노이주 내 인프라스트럭처를 재정비하는 프로젝트에 할당될 것으로 보이지만 높은 물가에 허덕이는 서민들의 원성을 피해가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부터 자동차 절도나 카제킹 등을 방지하는 일리노이주 법안 3개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우선 자동차의 열쇠 없이 차 소유주의 허락 없이 차문을 열고 도구를 사용해 차 시동을 거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 카제킹을 당한 피해자는 그 후 해당 차량의 신호 위반, 과속 등으로 인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 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관계 법률에는 카제킹 당한 차량 추적 및 회수, 범인의 검거 및 기소, 범죄자를 목격한 주민들을 돕기 위한 그랜트나 재정적 보조금이 해당 로컬 당국에 지원된다는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최근에는 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촉매 컨버터를 차량 밑에서 떼어가는 도난 범죄도 늘고 있으며 피해자는 이를 고치는 데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경찰은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올 들어 기아나 현대차의 경우 일리노이주에서만 절도 사건이 무려 767% 급증한 상태입니다. 이런 차량 절도나 카제킹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재정적 위기에 처하는 것은 물론 향후 자동차 보험료의 급상승으로 물질적, 정신적으로 커다란 스트레스를 받아 주민들의 삶의 질이 현저히 하락된다는 지적입니다. 올해 들어서만 시카고 지역에서 카제킹은 1,300건 이상 발생해 이런 새로운 법안의 실행이 주민들에 의해 절실히 요망돼 왔습니다. 시사전망 이전봉입니다. 지난달 8일 실시된 미 중간선거, 전국 13개 주에서 한인 공직자들이 배출됐습니다. 연방을 비롯 주 그리고 카운티 및 로컬 선거에서 한인 1.5세와 2, 3세가 약진했습니다. 4명의 연방 하원 재임 성공, 하와이주 부지사 당선, 주 하원 초선 및 재선, 그리고 3, 4선, 멀리는 6선의 자리까지 꿰찰 정도였습니다. 카운티 선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리노이 정치계에서는 한인 2세, 특히 여성 3인방의 활약이 두드러졌습니다. 샤론 종 91지구 주 하원 의원을 비롯 할리 킴, 레이 카운티 재무관, 그리고 드페이지 카운티 이 지역구 이사회 멤버로 당선된 이나 유씨 등 3명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일리노이주 첫 한인 하원 의원이 된 샤론 정은 비올라와 바이올린을 전공한 음악도 출신으로 주 남부 지역인 맥린 카운티 의회에서 활약하다 이번에 첫 한인 주 하원 의원으로 당당히 입성했습니다.
미 중서부 강원도민회 회장을 역임한 정관표 씨의 음악 자매 4명 중 장녀입니다. 샤론 정 씨는 일리노이주 남부 블루밍턴과 노말 지역을 관할하는 90일 주역구에서 민주당 후보로 당선, 첫 한인 주 하원의원이란 기록을 세우면서 정치계에 입성했습니다. 전통적인 공화당 우세 지역이라서 이번 당선은 더 의미가 깊습니다. 할리 김은 익히 알려진 인물로 재무관으로서 레이크 카운티 정계에서 꾸준히 활약해온 바 있습니다. 한인 후원 모임이 가동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선거 전 유권자 시카고 한인회 이사장 자택에서 후원 모임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나유 변호사는 드페이지 카운티 이사회 민주당 후보로 나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카운티 2지역구 총 6명 후보 중 최고 득표를 얻어 이사회 멤버로 당선됐는데 드페이지 카운티는 6개 지역구에서 각각 3명의 이사회 멤버를 가려내 총 18명을 선출했습니다. 미주리주 세인루이스 출신인 이나유 변호사는 스몰 비즈니스를 하는 부모를 틈틈이 도우며 커뮤니티의 취약계층을 돌보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 봉사 활동을 적극 펼쳐왔습니다. 칼리지에서 심리학을 전공한 후 세인루이스 소재 워싱턴 대학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주로 가정폭력 관련 소송 담당 변호사로 활약했습니다. 특히 비영리 기관단체에서 법적 공경에 처한 소수민족 등 약자들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이나유 윤 씨는 남편 데이비드 유 씨와의 사이에 이남을 두고 엘름허스트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3개 주 내 중서부 일리노이주를 대표하는 주 하원의원, 카운티 재무관, 카운티 이사회 멤버 등으로 선출된 한인 2세, 3명의 여성 공직자들의 향후 정치적 성공을 기원하면서 이곳 시카고 코리안 커뮤니티의 한인 동포들은 무한한 성원과 지지를 보내는 바입니다. 시사전망 이전봉입니다. 윈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주가 하락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시가총액도 떨어지면서 투자자들은 트위트 리스크를 정주준하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13일 월가에서는 최근 인수한 트위터 경영에만 몰두하는 머스크의 행보가 테슬라의 브랜드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식 5천만 달러 규모를 보유한 게리 블랙 퓨처 펀드 대표는 트위터에서 테슬라에는 CEO가 없다고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테슬라 브랜드를 형편없이 만들어 테슬라 운전자들은 더 이상 이 차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테슬라 이사회를 겨냥해서는 이 중요한 시기에 누가 테슬라를 운영하고 있는가라는 직격탄이 쏟아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머스크는 트위터 인수 과정에서 끌어온 고금리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테슬라 보유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테슬라 주가에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올 들어 시가총액이 60% 가까이 빠지며 주가가 반토막 났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머스크가 트위터만 몰두하고 테슬라 경영은 소홀히 한다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하루 물 2리터를 마시라는 것은 적절한 권장사항이 아니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최근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최근 사이언스에 게재된 연구 결과를 인용해 대부분의 건강한 성인에게 하루에 8컵의 물을 마시는 것은 완전히 불필요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전했습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건강한 성인이 하루에 8컵의 물을 마신다고 해도 실질적인 이점이 없으며 과하게 섭취된 물은 소변으로 배출된다고 밝혔습니다. 공동 저자인 헤르만 폰처 듀크대 진화인류학 교수는 그만큼의 물을 마셔도 괜찮지만 화장실에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기존의 권고 음식과 커피, 차 등 음료를 마시며 섭취하는 물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이언스는 기존의 권고는 1945년 전미 연구평의회 NRC의 식품영양위원회에서 비롯됐다며 당시의 NRC는 모든 음식과 음료를 포함한 일일 총 물 섭취량을 언급했는데 사람들이 이를 매일 8잔 2리터의 물을 마셔야 한다는 의미로 잘못 해석했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렇다면 물은 언제 얼마나 마셔야 할까? 답은 간단합니다. 연구팀은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물 대신 커피나 차도 괜찮지만 설탕이 든 음료는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